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가 오늘 또 이 정책적 이슈를 가지고 지금 연일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위 TMF와 관련된 당정협의가 오늘 있었죠. 예, TMF 당정협의회가요. 이게 한동훈 대표 취임하고 첫 번째 당정협의입니다. 네네. 근데 뭐 지금은 이제 전 정책위 의장이 됐지만 정점식 그 정책위 의장 시절에 이거 해야 된다고 저희 어변자서서 얼마나 그냥 입 아프게 떠들었습니까. 네. 근데 이제서야 이 TMF 당정협의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네. 오늘 이제 국민의힘 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고요. 예, 그 정부 측에서는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부터 시작해 갔고요.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감원 원장, 뭐 중소기업부 장관, 관련 부처장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정회의 결과는 그렇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요. 일반 상품 환불이 완료되도록 정부가 지원을 한다. 네. 이게 얘기고요. 그다음에 피해 기업들이 판매 대금 정산 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2천억 원의 긴급 경영 안정 자금 플러스 3천억 원의 신용 보증기금 금융 자원. 그래서 긴급 유동성 지원을 또 5천억을 하겠다. 네. 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당정 협의의 결과로서 오늘 이제 신임 김상훈 정책위 의장이 오늘 지금 당정 협의 마친 뒤에 예. 이 기자들 앞에서 그렇게 이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개선책 중에 하나가요. 요번에도 이제 이렇게 된 게 판매를 해가지고 그 판매업자에게 이게 이제 플랫폼 그 중개업자 아닙니까? 네. TMF라는 데가 플랫폼을 이용한 중개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품 판매한 사람들한테 판매 대금을 줘야 되는데 이거 딱 팔면은 카드 결제 뭐 현금 뭐 결제하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걸 40일에서 60일 후에 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40일에서 60일 후에. 오, 그동안은 근데 돈 운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40일, 60일을 어디다 굴릴 수도 있고, 딴 데 빼돌릴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북미에서 새로운 그 플랫폼 위시요. 그 사는데 거기다 또 몇백억을 썼다라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돈 뺐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쿠팡은 이거를 바로바로 결제해 준대. 이렇게 40일, 60일 걸리지 않고. 근데 쿠팡은 이제 자율적으로 온 것 같은데 그래서 제도적 보완이 좀 필요하겠다 해서요. 예, 이 정상 기한을 지금 40일에서 60일이 아니라 확 좀 단축을 시키고 그 단축된 기간이라도 판매 대금을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뭐 계열사라든가 딴 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 둘 게 아니라 한동훈 대표 그때 에스크로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전문 용어인데 이 중간에 이거를 거기다가 묻어두는 거예요. 뒷바짓 하는 거죠? 네, 거기다 뒷바짓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플랫폼 사업자가 거기다 바로 그걸 넣어야 돼요. 가상계좌는 네, 거기다 넣어놓고 에스크로에 넣어놔야지 그 다음에 빵꾸가 안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의 제도적 보완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예. 바로 이런 겁니다. 여당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제도적으로 빨리빨리 움직여서 어떤 이 피해자들의 어떤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도록 하고 네. 그 범인의 해결점을 찾아내는 거. 지금요, 이 TMF 사태가 거래 금액만 1조 원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렇다면서요. 그러니까 예. 여기 때문에 이 소상공인들 분들 정말 이 뜨거운 여름에 정말 거리에 나앉게 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본인들은 예를 들어서 결제 판매를 했는데 이게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돈이.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돈 빌릴 데도 없고. 그렇죠. 그럼 망하는 거거든요. 망하는 직원들을 뭐 다 해고시켜야 되는 예. 거고. 자, 이러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발빠르게 지금 일단 당정 협의를 아마 한동훈 대표가 즉각 소집을 해서 오늘 금감원장 뭐 금융위원장 뭐 등등 공정거래위원장 다 참석을 해서 이런 대책을 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요. 지금 또 최근에 이 주가가 지금 어제 뭐 어마어마한 폭락이 됐지 않습니까? 네. 뭐 사상 최고의 폭락이 했다고 그러는데 오늘 또 오르긴 했습니다만. 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금융투자세 이게 지금 핫한 이슈 같은데. 예, 이 금융투자세가 뭐냐 하면요. 주식, 채권, 펀드, 그 밖에 파생상품, 뭐 ELS 뭐 등등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에 투자해가지고요. 연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게 되는 사람들에게 매기는 세금인데 네. 세율이 얼마냐? 20%입니다. 20%. 와, 세네. 그러면 5천만 원을 벌었다 하면 1,000만 원이 이 세금을 금투자로 나가요? 나와요. 예, 그러니까 오. 투자 아주 뭐 이렇게 주식, 채권, 펀드 뭐 파생상품 해갖고 아주 대박 나면은
아, 5천만 원 벌었다 이거예요. 네. 근데 1,000만 원은 그냥 금투세로 나가는 거예요. 와. 1,000만 원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3억 원 이상은 25%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채권 시장은요. 선진국입니다. 우리나라 채권 시장은 선진국으로 평가가 되는데 이 자본 시장, 주식 시장은요. 네. 아직도 개발도상국 취급받아요. 후진국이죠. 그러니까 그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명실상부한 선진국 아닙니까? 네. 선진국 내에서도 일부 분야 뭐 K컬처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주식 시장은 아직도 개발도상국이에요. 네. 저평가돼 있습니다. 이 저평가되고 있는 것 중에 실제 우리 뭐 세계 굴지의 기업들 많잖아요. 네. 뭐 반도체, 뭐 그다음에 자동차, 뭐 배터리, 뭐 등등 디스플레이 많은데 이렇게 세계적인 우량 기업을 가지고 있는 이런 한국의 주식시장인데 왜 선진국 주식시장처럼 안 되고 개발도상국 취급받고 이게 저평가되어 있는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자본시장 정책에 있어서 뭔가 문제점이 있다. 뭐 이런 건데 근데 만약에 이 금투세를 하게 되면요. 감독님 오늘 그 한동훈 대표가 이거 관련하고 페이스북 메시지 올린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찾아서 좀 띄워주시고요. 대만에서 이 금투세 비슷한 걸 한번 올렸다가 네. 그냥 뭐 거의 30% 가까이 그냥 주가가 폭락했다는 거 아닙니까? 주가 엄청 네. 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오를 때는 좋지만 그렇죠. 주식이 또 떨어지잖아요. 떨어지죠. 그러면 이미 세금은 냈고 세금 떨어지면 냈고.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러되면 누가 이 시장에 들어오려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자본들이? 그리고 가뜩이나 우리가 지금 주식시장이 자본시장이 저평가돼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외국인 투자자가 오겠어요? 싹 빠져나가죠. 빠져나가는 거죠. 네. 굳이 뭐 한국 시장에 투자해가지고 뭐 해야 될 20% 이유가 뭐가 25% 있어요? 세금 주고 할 필요가 그러니까요. 없잖아요.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이렇게 들어오려고 그러겠어요. 그럼 시장 자체가 붕괴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주가가 오를 때하고 내릴 때 보면은 외국인이 매도하게 되면은 네. 좀 내리고 외국인이 왕창 사들이게 되면 오르고 그러니까 우리 주식 시장에서 뭐 외인의 그 영향력이 사실상 주도권 행사를 외인 부대가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금토세를 매기면 시장으로서의 매력이 확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내년 1월 1일부터 돼 있죠. 저기 이제 대반이 네. 98년부터 금토세랑 비슷한 거 주식 양도세 도입 발표 직후 주가가 36.2%가 폭락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네. 진짜 패닉이 올 것 같아요. 패닉이 오죠. 네? 1월 1일 날 예를 들어서 이거 시행하면 예를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나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뭐 돈이야 뭐 몇천만 원이겠지만 그렇죠. 이거 외국인 투자자나 이런 사람들 이거 금투세 한다 그러면 예. 어마어마한 좀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예, 어마어마한 세금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있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연금 개혁할 때 이제 인구 구조가 뭐 이렇게 고령화되고 저출산 고령화되고 어쩌고 된다 그러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또 이제 이 변수가 뭐냐면 기금운용본부에서 얼마만큼 잘 투자해서 얼마만큼 많은 수익을 내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이게 달라질 수가 달라지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뭐 국내에도 투자하고 해외에도 투자하고 심지어 해외 부동산에도 투자하고 뭐 그렇습니다만 근데 거기서 뭐 예를 들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했다가 뭐 하면 그것도 뭐 한다. 그러면 기금운용본부 그 수익도 줄어드는 거고. 그렇네요. 뭐 여러 가지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자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돈의 흐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한 면만 보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금을 걷으면 뭐 국가 재정이 좋겠네. 근데 문제는 이 시장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아마 여러분들 요즘 이제 월급 받아서 진짜 집 사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들 이제 직장인들 또 펀드나 주식이나 뭐 하고 있는데 우리 지원님 좀 하세요? 저는요. 금투세 대상 아니죠? 금투세는 못 되고. 이 주식을 하려면 우리처럼 이렇게 막 뉴스에 정치 뉴스에 막 관심 있는 사람들은 네, 안 주식 되죠? 투자하고 네.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금투세 대상이 네. 전혀 네. 아닙니다. 아님에도 불구하고 음. 어쨌건 이런 걱정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문제는 지금 야당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진성준이가 이게 지금 야당은 계속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일 원래 야당이 이제 이거 관련해서 공청회를 하기로 돼 있었던 모양이에요. 토론회를. 근데 지금 막 진성준의 페이스북 뭐 이런데 막 올라가서 어마어마한 댓글이 달리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요. 2,000건, 3,000건씩 지금 댓글도 올라가서 지금 중단해라. 왜냐하면 이제 아마 여러분 이게 이제 저는 정확한 기준은 모르겠지만 만약에 원래 주식에서 얼마를 벌었다가 예. 또 이게 주식에서 뭐 연말에 푹 꺼졌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분했을 때 그 차익을 네. 가지고 뭐 하는 것 같아요. 처분했을 때. 네. 그러니까 미실현 수익이 과세 대상이 되지는 않고 네. 예를 들어서 뭐
2,000원에 사갖고 뭐 3,000원에 팔았다 그러면 그 차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차익이 토탈 합친 게 5천만 원 이상일 때 이제 이렇게 과세를 하겠다는 건데. 역시 예. 저는 잘 모르는군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몰고 올 파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우리 민주당은 이런 얘기만 나오면 이제 뭐 부자들한테 세금 더 걷어야 되는데 네. 아니 이렇게 뭐 앉아갖고 그냥 주식 투자해갖고 그다 불로소득 아니냐. 그 좌파 논리로 보면 이게 불로소득이에요. 네. 노동 가치로는 위배되는 거니까 그냥 앉아갖고 넣었는데 운 좋아갖고 딱 터졌다. 그런 거는 인정하면 안 되는 거죠. 제대로 된 땀 흘린 노동이 아니다. 네. 그래갖고 뭐 해버리는데 지금 요즘 보면요. 이 직장 생활하는 샐러리맨들이 이거 진짜 많이 하거든요. 아우, 직장인뿐만 아닙니다. 요즘 뭐 학생들도 많이 해요. 아 그리고 우리 아들 녀석도요. 네. 조금 뭐 이렇게 그 세뱃돈 모아갖고 이제 1,000만 원, 2,000만 원 그거 갖고 지가 벌써 주식 투자하고 맞아요. 있더라니까요. 그 그러니까 기본 상식, 그러니까 일반 생활 우리만 예. 진짜 저희 아니 둘만- 그 자기 친구들 다 하지? 그렇게 한대요. 20대가. 네. 어? 그러니까 뭐 우량주도 맥주 사두고 뭐 하고 뭐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재테크를 하는 게 특히나 지금 젊은 세대들은 일반화돼 있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때는 이렇게 우상향 곡선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 초고속 성장 계산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자산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월급도 계속 오르지만요. 예를 들어서 집을 한 채 사두잖아요. 몇 년 지나면 집이 쭉 다 오르고 네. 어디 땅 사둬도 쭉 오르고. 그러니까 항상 그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는 모레가 낫고 그런 맞아요. 게 있었어요. 네. 근데 요즘은 그게 없잖아요. 그냥 물이 고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뭐 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는 것도 아니고 거의 물가 수준 하면 거의 정체돼 있는 것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이제 이 월급만 가지고 근로소득만 가지고 뭐 하기 힘든 세상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도 해서 과외 소득을 좀 얻어야지만 노동의 소득, 근로의 소득을 얻어야지만 뭐가 되는 세상이 돼서 굉장히 저 시장 참여들이 좀 많잖아요. 개미군단. 여러분들 하여튼 저희 나중에 어벤져스에 투자하십시오. 어벤져스 주식을 좀 예. 투자하면 여러분 아마 대박 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게 아까 제가 진성준 말씀드렸는데 내일 원래 토론을 하겠다는데 어마어마한 반대 여론이 하고 여기 막 쳐들어가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일 지금 토론을 취소했다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내일 원래 민주당의 국세청 출신의 임광연 의원 네. 주최로요. 박찬대 그 원대도 나오고 진성준도 참여해서 금투세 무슨 개선 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열기로 했는데 오늘 이제 완전히 어저께 뭐 서킷 브레이크 뭐 발동되고 뭐 난리가 났잖아요. 9.몇% 검은 월요일 뭐 했는데 이 상태에서 이거 토론했다가는 완전히 그냥 거의 작살나겠다 싶어갖고. 아니 우리 한 대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이럴 때 그냥 오히려 그냥 네. 국민의힘에서 해버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국민의힘에서 뭐 토론회 한번 하면 뭐 어떻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금투세 문제에 대한 폐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네. 뭐 하면 많은 분들 또 응원하실 거 아니에요? 아 그리고 금투세 폐지는 한 대표의 오래된 지론입니다. 오랜 지론이고 정치권에 입문하면서부터 계속 그 줄기차게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고. 네. 그래서 와 완전히 뭐 진성준 블로그에 뭐 주식시장 개판 만들어놨다. 뭐 진성준은 전 국민을 파산하게 만든 금투세 악마다. 민주당 알고 보니 나라 거덜내는 집단이다. 뭐 난리가 났네요. 지금. 야, 이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어제 통과됐던 민주당이 그 이재명 표 전 국민 25만 원 지원 문제 있잖아요. 근데 이걸 좀 뜯어봤더니요. 지금 기가 막힌 게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요. 이 특별법에 따르면 주민등록을 가진 한국 국적자와 영주권자, 결혼 이민자, 난민에게 지급한다. 이런 게 있어요. 예. 난민에게도 25만 원씩 지급한답니다. 난민. 그래서 이 난민이요. 지금 보니까 3만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1인당 이 지급을 하니까 이게 지금 전체 금액이 이게 지금 12조 8,192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영주권자, 결혼 이민자, 네. 난민 이게 이제 34만 8,819명. 네. 그래서 이들에게 25만 원씩 지급하게 되면 870억 원이 나가네요. 와, 그러니까 이거 보면 물론 872억 뭐 원. 결혼 이민자나 네. 뭐 이분들은 뭐 이해하겠습니다만. 아, 결혼 이민자 영주권자는 해야 되겠죠. 근데 난민이 36,446명인데요. 이 난민들한테도 25만 원 준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재난지원금이라는 게 뭐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거 안 된다는 주의지만
근데 이거는 세금을 낸 사람들한테 주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세금을 예. 이 낸 사람들한테 주는데 아예 세금도 우리가 무슨 돈이 많다고 난민들한테까지 25만 원 줍니까? 야, 그게 예, 그게 그 이재명 돈으로 줍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재명 자기 뭐 법인카드로 줘요? 예. 아니 법인카드로는 샌드위치 사 먹느라고 뭐 정신 없는데 예. 아니 25만 원을 그냥 3만 6천 명한테 아니 자기가 무슨 권한으로 3만 6천 명한테 이렇게 세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 유럽에 이제 극우 정당이 막 출연하고 막 빠르게 그 당사를 확장해 나가는 가장 그 핵심 이슈가 난민 대처 아닙니까? 네네. 난민. 근데 우리도 뭐 몇 년 전에 그 원희룡이 제주지사 할 때 그때 왜 아랍 쪽 난민을 예멘, 반대만 예. 예멘. 네. 그리고 굉장히 국내적으로 그게 많았는데 문제 반대 여론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얘기했던 이민청은 그거는 뭐냐면은 양질의 외국인 그 인력을 우리 계획하에서 좀 이게 들이면은 노동력 부족 현상, 그다음에 저출생 현상을 좀 해소하는데 나름대로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건 계획적인 것이고 난민은 그냥 뭐 우리 의지하고 무관하게 발생하고 들어왔을 때 하는 건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는 그건 받아줘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여러 가지 이제 안보상의 문제라든가 지금 이런 문제 생각하면은 난민 문제는 사실상 좀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던 난민 문제는요. 이제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뭐 이민들 받아들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정부가 또 그렇고 또 한 대표 구상도 그렇고 제 생각도 비슷한데 이게 우리가 인도주의적으로 모든 사람을 받아들여야 된다. 네. 말은 맞아요. 말은 맞죠.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예를 들어 시아파라든지 수니파라든지 그렇죠. 이게 예를 들어서 이슬람 쪽의 어떤 종교를 가진 물론 뭐 종교 우리가 차별해서는 안 되지만, 안 되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쪽의 분들이 사실상 어떤 뭐 테러 집단이라든지 네. 이런 데와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높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실제로 이제 이런 종교적인 어떤 배경이 가급적 없는 나라. 그렇죠. 그 예를 들어서 뭐 베트남이라든지 뭐 등등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으로 너무 색채가 강한 나라는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꽤 어렵습니다. 그럼요. 이게 예. 왜냐하면 종교적으로 이게 강한 분들은 그럼 이 자기들 결속력이 너무 강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국제적인 테러 집단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솔직히 저는 이게 뭐 아주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뭐 이게 좀 잘못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죠. 이야기하면 예.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피해야 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려서 하자는 거예요. 갈아서 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나라 뭐 필리핀이라든지 네. 베트남이라든지 뭐 오늘 저 필리핀 그 가정 그 가사 도우미들 오늘 일진이 왔지 않습니까? 네, 일진 왔더라고요. 예, 와서 이제 서울시에서는 이제 네. 그분들 근데 월급이 하루 8시간 일하고 200 몇십만 원이에요. 아, 우리 그 이제 문재인 때 ILO 협약 어. 비준을 해가지고요. 국내법하고 똑같이 적용되니까 외국인 노동자다 해서요. 그 국내 노동자 최저임금하고 차등을 둘 수가 없습니다. 아니 똑같습니다. 근데요.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230만 원인가 8시간 일하면요. 근데 싱가포르는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싱가포르는 100 몇십만 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요. 이게 200 몇십만 원은요. 필리핀 현지로 가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온 그 가사하는 도우미들 보니까 학력들이 전부 다 높아요. 네. 그리고 자기들 돈 모아가서 대학원 다니겠다. 그렇죠. 뭐 이런 분들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 이게 정의당이 하도 주장해서 그런데 솔직히 이게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그 나라 베이스로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예. 우리 베이스로 이게 생각해서 최저임금 준다 그러면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요, 저는 저거를 이제 해결책을 여러 가지로 이제 다각적으로 모색을 해야 되는데, ILO 그 비준을 이제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사실상 그것만 다시 무효화 시킨다든가 그 조항에서 다시 뭐 이제 탈퇴를 해버렸다든가 이런 것도 이제는 여의치가 않고요. 네. 그 다른 방식을 통해서 그걸 보완하려고 하는데 그 제도적인 방안이 마땅치가 않아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TV 토론할 때도 다른 이상한 네거티브 이슈 때문에 막 좀 이렇게 묻혀버렸는데 사실상 정책 이슈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최저임금 차등 지급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는가. 네. 나경원 후보도 그때 그걸 제안을 했고 한동 후보하고도 굉장히 좀 건설적인 토론이 되다가 뭐 다른 이상한 이슈 때문에 뭐 이렇게 그 다 묻혀버렸는데 저거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결.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참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책적으로 우리가 하긴 해야 되지만 이게 임금이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뭐 두바이나 저 싱가포르나 이런 데는 다 그쪽 현지 임금으로 준대요. 그 네. 나라의 기본 베이스로. 그래도 할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8시간 일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시설도 좋고 뭐 하잖아요. 230만 원, 40만 원 준다고 그러니까 어우, 이건 뭐 완전 대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그 뭐 노동 그 전문가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 그러면요.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합리적인 솔루션이 뭐냐면 네. ILO 비준 그거를 이제 이거 엑스표 치지 않는 한 문재인 때 그 비준한 외국인에게만 차등 임금을 지급할 수가 없어요, 현재. 네, 그렇죠. 예, 법상.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역별, 업종별 차등을 차등해야죠. 자, 네. 그래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그 필리핀 이모들이 하는 이런 그 서비스업 네. 그런 데는 뭐 예를 들어서 시간당 최저임금을 얼마로 한다. 그러니까 네. 지역별, 업종별 차등을 주는 방식으로 이런 문제도 좀 해소해야 되지 않겠는가. 네. 지금보다도요, 한 뭐 60%, 70% 그렇게 필리핀 이모들의 그 수고비를 내린다 할지라도 네. 서로 올라 그럴걸요? 필리핀 어우, 이모들이요. 그럼요. 예. 이분들 한 3년 일하면요. 아유, 어마어마한 저 수익을 갖고 와요. 그렇죠. 참, 그러니까 참 정책이라는 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참 문재인 때 우리가 뭐 소위 뭐라고 할까 정치적 올바름, PC주의 때문에 우리가 국제사회에 뭐 이런 네. 한다고 그래갖고 다 이걸 해버린 바람에 그리고 최저임금 다 동일하게 적용하는 바람에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이 지금의 여당이 이 문제를 정말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지금 좀 전에 우리가 금투세 문제도 이야기했고 이민 문제도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또 있는 어정 문제도 그렇고요. 의대 정원 문제도 그렇고 이런 실타래를 풀어가는 게 여당의 역할입니다. 네. 앞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